자, 먼저 우리 가지 그라탱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지를 먼저 또 손질해야 되나요? 예, 가지 그라탕이니까 아무래도 네. 가지를 먼저 손질을 해야 되겠죠. 이 가지를 네. 일단 껍질을 좀 벗길게요. 껍질을요? 왜냐면 네. 나중에 이걸 튀길 거예요. 튀길 건데 이 껍질이 보기에는 굉장히 연해 보이는데 네. 튀기고 나면 이게 껍질이 질겨져요. 질겨지죠, 예. 가죽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입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색감은 그렇다고 다 벗겨버리면 가지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가지 같지가 않기 때문에 색감을 살려주면서 어느 정도 벗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살 벗겼죠. 이 가지 요리를 해외에서도 참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태리나 이쪽 지중해 또 유럽 쪽에서는 가지가 또 많아요. 또 종류가 이런 종류도 있고 동그랗게 생긴 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를 이렇게 이 정도 벗겨주시면 까만 색감도 살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질긴 가지 껍질도 벗겨주고 이렇게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적당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이쪽은 좀 작잖아요. 네. 이쪽은 좀 크고 기왕이면 크기가 좀 비슷하게끔 그리고 너무 얇게 썰면 가지가 물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가지는 좀 없어 보여서 예. 한 40 정도 돼 보이거든요. 40 정도. 예. 제가 이 가지는 공부를 해갖고 왔거든요. 예, 예. 94% 정도. 어머. 그러니까 짜면은 6%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물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이어트 식품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 겉에 까만 이게 안토시아닌 색소잖아요. 예. 이 안토시아닌 색소가 블루베리에도 많이 들었죠. 까만 그 식재료들이 몸에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 항암 작용도 많이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또 오늘 요리의 주요 포인트는 말이죠. 예. 비싼 소고기도 안 들어가고 돼지고기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야채만 갖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예. 물론 치즈는 들어가지만 베지탈리안이라 해서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예.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지런히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끄트머리는 조금 비스듬하게 썰었고 네. 굵은 부위로 갔을 때는 조금 직각으로 썰어서 크기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에 소금을 뿌리시네요. 네, 소금을 이렇게 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 주세요. 같이 좀 뒤집어 주시고요. 골고루 뒤집어 주셔야지 어떤 건 안 뒤집고 어떤 건 뒤집고 하면 안 되겠죠. 예. 소금을 넉넉하게 뿌려서 아주 짭짤하게 만드시면 안 되고요. 예. 약간 싱겁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싱겁게 소금을 뿌려버리면 예. 이 수분이 빠져나오고 소금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삼투압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너무 소금을 조금 뿌려버리면 물이 안 나옵니다. 아. 이 소금을 뿌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 가지름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쓴맛이 아린 맛. 예. 유럽에서는 소금을 뿌려가지고 안에 있는 수분이 나오게끔 해서 그걸 씻어가지고 아린 맛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잠시 두면 한 10분 정도 두면은 예. 10분 정도 있으면 이게 소금이 침투하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에다 한번 가볍게 헹궈주시면 예. 아린 맛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래서 10분 후에 예. 삼투압이 미리 일어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예, 가지가 이렇게 수분이 많이 나왔죠. 오, 밑에 물이 있네요, 예. 이 수분이 너무 많이 나왔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예. 그럼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아. 물 좀 준비해 주신 거 좀 주시고. 네. 예, 여기다가 물에다 살짝 한 번만 이렇게 헹궈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헹궈서 이렇게 가볍게 수분을 털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기를 이렇게 뺀 가지를 예. 연보에다가 수분을 좀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짜줘야 되는 건가요? 쭉 짜는 건 아니고요. 네. 살짝 키친타올 같은 걸로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접어서 살 누르시면 너무 또 꾹 짜도 안 되는 너무 꾹 짤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이 정도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가지고 나중에 밀가루를 묻힐 건데 예. 요리를 굉장히 즐겁게 하시네요, 선생님. 예, 그렇죠? 오늘따라 즐겁네요. 예, 예. 특식을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렇죠. 즐겁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분을 제거해 주시고 나면은 요걸 가지고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앞뒤로 살짝 묻혀주시면 돼요. 양이 많을 때는 그 큰 소쿠리에다 넣고 이렇게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털어주시겠어요? 아, 예. 요거를 묻힌 다음에 아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예. 터셔야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 바지에 다 터시면 안 됩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기다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자, 근데 이걸 튀기도록 할게요. 아, 벌써 튀기나요? 그럼 기름을 준비를 했는데 예, 예. 어느 정도 열이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네. 소금을 넣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왔는지 튀는 소리가 나죠. 예. 소금에도 수분이 약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빵가루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빵가루를 넣었을 때 올라오면 바로 올라와야 되죠. 예. 아니면 이런 나무젓가락 같은 걸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나무젓가락을 넣으면 나무젓가락에 기포가 막 발생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플라스틱 젓가락이면 안 되죠. 그렇죠. 나무젓가락일 때만 기포가 올라옵니다.
가능하면 기름을 차라리 작게 양을 작게 해서 튀기고 남는 게 거의 없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기름이 많아야지 튀기는 건 아니고 여러 번에 튀기시면 되니까. 자,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가지를 튀겨볼게요. 넣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막 올라오죠? 네, 올라오는데요. 근데 이 온도가 너무 낮으시면 네. 색깔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뽀글뽀글 이렇게 튀겨지면은 나중에 가지 속에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지에다 밀가루를 묻혀주는 이유는 뭐냐면 겉표면이 꼭 고기 조직 같은 그런 씹는 맛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탕수육 같은데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니까 씹는 맛이 더해지잖아요. 더해지죠, 예. 생선도 마찬가지로 밀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기름에 굽는 방법, 이거를 뮤니엘이라고 그러거든요, 양식에서는. 그래서 쫄깃쫄깃한 식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가지 제가 그라당을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가족들하고도 먹어보고 그러면 가족들이 좋아하는데, 이 가지 그라당에는 이 밀가루를 묻혀서 튀기게 되면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 고기를 씹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튀기는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튀기지 않고 만약에 그라당을 하게 되면 식감이 살지가 않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기를 씹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푸석푸석한 가지를 그라당해서 먹는 느낌인데, 질겅질겅해지니까. 예, 이렇게 튀겨놓으면 가지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야, 이게 오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지를 이렇게 튀겨주게 되면 가지의 식감이 좋고 풍미가 살아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튀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스위스를 갔을 때 퐁듀도 이렇게 튀겨 먹는 퐁듀가 있더라고요. 퐁듀. 네. 퐁듀 좋죠. 퐁듀라고 하면 이제 치즈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고기를 잘게 썰어서 꼬치에 꽂아서 맞습니다. 이렇게 튀겨서 먹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가신 분들이 요리에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양식이라는 건 굉장히 넓어요, 분야가. 양식은 어느 나라 요리인지 아세요? 양식은 외국 요리죠. 그렇죠. 중식은 어느 나라 요리인지? 중국 요리죠. 한식은 한국 요리고 일식은 일본 요리인데 요리죠. 양식은 외국 요리입니다. 다방면에 여러 나라의 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퐁듀도 드셔보시고 오늘은 지중해 안 가고도 드실 수 있는 제가 지중해풍 가지 요리를 특식으로 준비하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향이 좋죠. 이제 불을 끄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게 튀김 요리인 것 같아요. 온도 조절을 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튀겨 놓는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기계가 없을 때는 이렇게 튀겨서 기름을 완전히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지 튀김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라당 할 수 있는 치즈를 좀 준비하도록 할게요. 치즈가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파르미지아나가 뭐냐면 이 치즈 이름이에요. 파마산 치즈라고 파마산 치즈 많이 들어봤죠. 파마산 치즈가 사실은 이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라는 치즈예요. 그걸 갈아서 이렇게 해서 이런 치즈가 들어가는 요리들이 있을 때는 홀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손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죠. 뿌려주기도 하시고 많이 아시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모짜렐라 치즈라고 들어보셨죠? 모짜렐라 치즈는 보통 보면 피자 치즈라고 그래가지고 잘라져 있는. 그렇죠. 그 치즈는 편의상 편리하게끔 유통시키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 그거의 원형이 또 이 모짜렐라 치즈. 두부같이 생겼네요. 원래는 이 버팔로라고 물소 젖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요즘엔 이렇게 그냥 우유로도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cm 크기로 요거를 썰어서 쓰시면 피자 치즈랑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이렇게 1cm 정도로. 정말 두부 같아요. 두부 같습니다. 두부 같고 그라텐 그릇을 언제 좀 준비를 좀 해주시겠어요? 완성 접시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가지런히 한번 담아주시겠어요? 담기 전에 여기다가 기름칠을 조금 해야 됩니다. 바닥에 너무 눌러붙어 버리면 나중에 설거지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바닥에다 살짝 올리브 오일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발라주면 나중에 주부님들 설거지 하시기가 아주 편하시죠. 수월하시고. 토마토 소스는 저희가 만들기도 하는데 영업장에서는 다시 만들죠. 레스토랑에서 만들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주부님들 편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잘 나오잖아요. 요즘에. 잘 나옵니다. 가운데다 이렇게 예쁘게 담아주시고 이걸 기준으로 예쁘게 가지를 한번 담아주시겠어요? 가지런히. 가지를 가지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잘하죠. 이렇게 놓으시고 가운데도 이렇게 좀 놔주세요. 큰 걸로. 큰 거가 위에 가면은 위로 가면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사이. 맛있겠다. 이거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쁘게. 다 뿌리면 되는 어렵죠. 반만. 그 정도만 뿌리시면 될 거예요. 좀 발라주세요, 주변에. 이렇게.
골고루 묻을 수 있도록. 요건 맨 마지막 위에다 좀 뿌려야 되니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생파마산 치즈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가루를 쓰시면 됩니다. 가루를 좀 쓰시면 되고요. 피자 치즈, 저는 모짜렐라 치즈 준비했지만. 야, 정말 맛있겠다. 예, 맛있겠죠 벌써. 그 위에다가 요 바질. 예, 바질을 꼭 넣으셔야 돼요. 이틀에서 바질을 이렇게 잘라서. 이제는 좀 작은 걸 올려야겠죠. 예. 원형이 좀 작아집니다. 이렇게. 예, 좀 작게. 약간 뭐라 그러죠? 케이크 같은 느낌. 이렇게 이쪽으로. 요 위에다가 다시 파마산 치즈를 여기 좀 뿌려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 남아있는 토마토 소스를 많이 올려주십시오. 나머지 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까만 색상이 좀 보일 정도로 까만 가지의 색상. 가지는 까만 색상이 생명입니다. 그 위에다가 요거 피자 치즈 또 뿌려주시고 아까 바질 남은 거. 야,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선생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더. 와. 5분 정도 200도의 온도에다 5분에 200도 정도에 5분 정도. 예. 5분이니까 5분 딱 넣으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저희에게는 5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죠.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채소 피클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냄비에다가 400cc 정도? 400cc 정도의 물을 넣습니다. 물을. 그다음에 설탕. 설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네. 이 정도 넣고 그냥 끓여주면 마치 시럽 만드는 거 배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럽 같은 느낌이죠. 여기다가 그다음에 소금을 넣으시고 그다음 저희는 피클링 스파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주부님들이 집에서 피클을 많이 담궈 드시나요? 많이 담궈 드신다고 합니다. 많이 담궈 드시죠. 근데 피클링 스파이스를 가정에 구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안 넣으셔도 피클 느낌은 납니다. 근데 이걸 넣어주시면 피클 느낌이 더 많이 나죠. 요 안에는 뭐 회향, 월계수잎, 후추, 겨자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부님들 그걸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섞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넣어주시면 어때요? 괜찮지 않을까요?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나중에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주머니에 만들어서 이렇게 담가주시면 나중에 쏙 빼면 되죠. 예. 이렇게 넣고요. 담그고 그 다음에 요거 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딜이요? 향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딜. 향 괜찮습니까? 예. 물에다 넣고 끓이게 되면 향이 아주 좋습니다. 우러나오네요. 이걸 넣고 한 피클하고 예. 이걸 안 넣고 한 피클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끓여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끓여서, 집에서 이거를 끓이실 때 딜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딜이 없으면 예. 안 넣으셔야죠. 다른 뭐 대용할 수 있는 게 혹시 없나요? 딜을 대용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딜을 할 수가 없네요. 예. 외국에 가면은 딜 피클이라고 따로 있어요. 딜 피클. 그래서 딜 향이 어떤 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언제 올려놨으니까 이거 끓이고 나면 이게 레모니하다 뭐 이런 말도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레몬의 상쾌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한 소끔 끓여나면은 될 것 같아요. 한 5분 정도 5분 끓이시면 될 것 같고요. 끓이고 나면은 야채에다 그냥 부어주기만 합니다. 브로콜리는 이렇게 바로 써시면 되고요. 적당한 크기로. 브로콜리를 왜 넣어주시냐면 색감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오이도 이거 다 넣으시면 저 국물 양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g 정도만. 오이를 어떻게 써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중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취향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써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형 모양 그대로 이렇게 두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피클 모양이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사이즈로 물을 한 입에 많이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크게 아닌 분들은 작게 치킨 무 같이 아주 작게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무는 뭐 궁금하신 게 없으시죠?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많이 먹었던. 그 다음에 콜라비라는 게 있어요. 이 지중해식 무인데 어떻게 콜라비요? 콜라비라고 하는데 가지랑 비슷한 색이에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색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면 항암 작용에도 좋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도 이제 마트 가면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요거는 색깔이 좀 있어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색감이 있어가지고 요건 같이 피클에 넣어두시면 빨간색을 담당할 수 있겠어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껍질이 약간 질기긴 한데 이런 모양으로 한번 썰어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면 피클 냄새가 어디서 막 나지 않습니까? 납니다. 예. 네, 많이 나네요. 여기네요. 예. 피클 냄새를 예. 불을 끄시고 딱 끓여서 향만 빠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유리에다가는 이걸 넣으시면 안 돼요. 일반적인 유리에다는 이걸 넣으시면 유리에다 이 뜨거운 물을 넣으시면 유리가 깨지죠. 예. 요거는 특수한 유리라 네. 여기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럴 때 딜은 그냥 넣어주시고요. 아까 건지기 쉽게 해놓은 피클링 스파이스는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겠어요. 건져내 주시고 적당량의 내 피클, 무랑 이런 것들. 제가 먼저. 양을 너무 조금 했어요, 그죠? 네. 양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을 담당하는 콜라비. 이 정도 넣어서 네. 그 브로콜리가 조금 있으면 예쁠 것 같죠? 그래서 네.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브로콜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을 내가 상당히 작게 했는데 네. 양을 좀 많이 하시면은 더 많은 재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건 특별한 그릇이라서 바로 이렇게 담았는데 그렇지 않으실 때는 일반 볼에 담으시고 뚜껑을 좀 덮어두세요. 그럼 딜 향이 날아가지가 않고 가둬지거든요. 그럼 그 향이 가둬진 다음에 상온에서 그냥 식히세요. 상온에서 그냥 식히면 완전히 식고 나면은 네. 이걸 냉장고에 넣어서 어느 정도 저장이 가능할까요? 피클은 일주일 정도인가요? 피클은 한 3주까지는 괜찮아요. 3주까지. 오. 3주에서 4주 그 정도 이상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피클은 1년 돼도 안 상하는 줄 알고 네. 예, 피클은 만들어 놓고 1년 돼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렇진 않고 한 3주까지는 맛있게 드시죠. 3주 정도. 그 정도까지만 드시면 될 것 자,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제 준비해놓은 예. 예, 피클이 여기 있는데요. 제가 그럼 완성 접시를 예. 얼른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담근 지 딱 3일 됐습니다. 색깔이 예쁘게 변했네요. 그렇죠? 이 색깔이 지금 콜라비에서 약간 색깔이 빠졌죠. 근데 이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콜라비는 비싸고 그렇다 네. 생각하시면 비트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야. 비트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비트 같은 경우는 색깔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한 덩어리만 담궈도 전체가 아주 새빨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감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오이 같은 건 오이가 빨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라든가 다른 기타 양배추라든가 이런 거 빨갛게 하고 싶다면 비트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새콤달콤한 맛에 아삭한 식감이 최고인데요. 상큼한 채소 피클이 완성이 되었고요. 선생님, 그리고 지금 저쪽 뒤에서는 가지그라탕이 다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같거든요. 냄새가 납니다. 예. 네. 제가 그럼 얼른 꺼내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 야, 비주얼이 선생님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 지금. 우와. 야, 선생님 지금 네. 냄새랑 비주얼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요거 홀 직원들이 이렇게 네. 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뿌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가정에서 드실 때도 이렇게 생파마산치를 살짝 더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바질 슬라이스 파랗지가 않잖아요. 예. 오븐에서 나와서 살짝 올려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엄마가 잠깐만 하고 네. 딱 뿌려주시면 아주 좋아합니다. 최고의 요리네요. 자, 가지가 더 비싸지기 전에 다들 한 번씩 꼭 해드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환상적인 가지그라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른 맛에 반하는 가지 그라탱,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가지를 노릇노릇하게 튀겨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가지의 식감이 좋아지고 풍미도 산다는 사실. 쫄깃한 가지와 고소한 치즈의 환상 조합. 가지 그라탱으로 폼나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